지금 그 윤석열 골프 접대에 관련해서요. 저번에 한번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달력에 최장 윤석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요거 기록이 돼 있다고 저 보도가 나왔을 때 윤석열 측에서 출처도 알 수 없는 저런 걸 가지고 공격하냐 그러면서 나는 조남욱 회장과 관계가 10여 년 전에 끝났다. 그거는 연락도 안 하고 산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 조남욱 관계자의 아들이 수행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삼부토굴의 법률 고문이었던 사람이 윤석열의 주례 결혼식 장면 잠깐만 볼게요. 뭐 이게 좀 화질이 안 좋은 거긴 합니다만 일부러 좀 그렇게 보이게 네. 이 윤석열하고 김건희의 결혼식 장면이랍니다. 실루엣만 봐도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네. 근데 이 결혼식 사회를 그러니까 주례를 보신 분이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었고 이 사람이 삼부토건의 법률 고문이었어. 그 과정에서 삼부토건은 윤석열이 골프를 쳤던 그 시점에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다 무혐의 처분됐어. 비자금 이런 것들이. 그 구조가 있는데 그 달력에 나왔던 그 장면이 출처도 없는 거 갖고 와가지고 왜 나 공격하냐 했는데 또 하나 밝혀졌죠. 뭐가 밝혀졌느냐. 검찰 압수 목록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기 쭉 보시면은 이 압수 목록이 3개가 있는데요. 이사회 노트가 있고요. 회장 달력판 이게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다음에 비서 달력판 해가지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가 이미 압수됐던 거예요. 검찰에서 나온 증거예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러니까 압수 목록에 압수했다가 지금 돌려준 목록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은 굉장히 지금 가슴이 떨릴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도와주는 첩자가 있다. 나도 그렇게 봐요. 실제로 윤석열을 반대하는 검찰 내부에서 나온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어때요, 정필승 변호사? 저는 뭐 제가 아마 재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나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누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달력을 보관하고 있냐고요. 이 지금 달력이 나온 거잖아요. 문제는 명단이 나온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거 달력을 보관하고 있다는 건요. 원래 뇌물사범분들은 뇌물 줄 때 명단을 만듭니다. 왜 명단을 만드냐? 그게 자기 투자처니까. 그렇죠. 투자처예요.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뭘 해야 되는 투자처인데 그게 달력에다 그냥 적어가지고 윤검사랑 골프 이렇게 적어놨겠냐고요. 그거는 그냥 흔적이에요. 무슨 흔적이냐? 왜 검찰이 이거를 갖고만 가고 조용히 다시 반환했겠어요? 윤검사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건들지 마예요, 그냥. 그러면 지금 이 증거를 제출한 사람한테 과연 달력에 있는 이 글자 몇 자만 있을까?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 윤시번 씨도 처음에 나는 모른다라고 했다가 골프를 치긴 쳤지만 내 돈으로 쳤다로 바뀌는 거예요. 본인도 경험이 있거든. 본인도 쳤어. 수사하면서 뇌물 사건에 이 뇌물 목록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게 어떻게 입증이 되는지 본인도 경험이 있으니까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뭐가 또 나올지 모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뭔가 물밑에서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부토건 건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은 그냥 이 정황만 놓고 보면 삼부토건은 윤석열의 스폰서였어요. 그리고 그 줄리 벽화에 등장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조 회장님이시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꼬여있는 관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쨌건 저는 그 스폰서의 문제라고 일단 보고요. 그 관계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피상적으로는 그 조 회장과 연락한 지가 10년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하게 이런 것입니다. 조남욱 회장이 1933년생이에요. 올해로 89세. 그러면 10년 전만 해도 79세입니다. 골프를 치기에는 좀 힘든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측근이 이제 나서서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해놨는데 이 투자처를 보고 니들이 이제 관리를 해라. 아, 그때 그 골프 쳤을 때 네. 대동했던 삼부토건 측 사람이 황모 씨인데 그 사람 아들이 윤석열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황 작가? 그러니까요. 저번에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윤봉길 기념관 같이 답사 갔던 그 친구가 그 골프를 칠 때에 황모 씨,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삼부토건 하청업체라고 했는데 사실요 건설업계에서 하청업체는 조남욱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때문에 하청업체를 만들어서 마치 일감을 나눠주는 것처럼 독점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회사는 조나무 꺼였고 거기에 사실상 바지 사장인 사람이 황모 씨고 그 황모 씨가 최근에 윤석열을 수행하는 그 친구가 그 황모 씨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요. 어떻게 삼부토건이 10년 전에 끝났다. 뭘 끝낼 일이 뭐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연락을 안 해.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그럼 더 무서워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삼부토건도 내가 윤석열을 대통령을 한번 만들면 그러면 이제 과거 삼부토건 이야기입니다. 그 삼부토건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만큼 빼고 싶을 거 아니에요. 투자한 만큼 그보다 더 몇 배의 것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하겠지. 그러니까 아들이라도 박아서 수행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캠프에서 발끈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 캠프의 사람 중에는 삼부토건과 관련된 친인척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발끈할 일입니까? 공개적으로 캠프에 등록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캠프에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돕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비공식적으로 돕지만 물리적 거리가 가장 가까우면 그거는 조력자 아닙니까? 옆에서. 그리고 그 캠프라는 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을 캠프 관계자들이 인터뷰할 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캠프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줄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 캠프가 혹시 캠핑 캠프 아닌가 혹시? 그 수행비서라는 그 황씨가 윤석열을 부를 때 삼촌이라고 부르고 김건희를 작은 엄마라고 부른대요. 뭐야 이건? 그러면 이거는 캠프 관계자가 증언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그냥 캠프의 한 관계자라면 제가 삼촌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뭐 후보자님이라고 부르거나 총장님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다라는 역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그냥 이제 하급 간부일 때부터 골프를 치던 자인데 검찰총장 자리까지 올라갔잖아. 그 최은순 뭐 보도 내용들을 보면요. 검사 사위인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한테는 검사 사위랑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들은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 변호사랑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조언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 최은순이 이번에 법정 구속된 바로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뭐 요양병원 문제 같은 거 안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내가 봤을 때 인생 자체가 거짓말처럼 보여. 검사 사위를 얻었는데 요양병원 문제를 청문회 때 처음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동네에서 어떻게 나를 잘 따르는 황씨란 성을 가진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몇 번 술 마시다 보니까 굉장히 얘가 괜찮은 애야. 그래서 수행으로 데리고 다니기 시작해. 근데 알고 봤더니 삼부토건 관계자 아들이야. 이럴 확률. 그리고 아까 그 달력의 그 일정표에 최 회장, 뭐 황 사장, 윤검 이렇게 되어 있던 그 일정표에 나와 있는 거 아무 근거 없는 걸 갖고 나 공격한다. 검찰 압수 목록이었어 이 새끼야. 거짓말쟁이 새끼 진짜. 그러니까 삼부토건은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맞죠. 어찌 됐건 간에. 네, 이건 살아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살아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캠프가 윤러브닷컴이라는 윤석열 캠프 홈페이지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무슨 성인용품 뭐 파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윤러브닷컴에 들어가시면 다른 캠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 상세한 일정 나오고 후보에 뭐 사진 올리고 다 좋은데 윤석열 캠프 법률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윤석열 캠프의 뭐 공보팀 뭐 이런 식의 것만 이제 밖으로 드러내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법률팀만 떡하니 나와 있는 것이 뭐 대선 공약은 없어요. 그냥 법률팀이 대응하는 것만 보여주는데 이러다 끝날 것 같다. 네. 뭐 하나 터지면 맨날 막다 끝나지. 윤석열 공약 지금 뭐가 있습니까? 법과 원칙을 중시하시던 분이니까 이런 분들께서 나서서 열심히 고발해야 저도 차도 바꾸고 그러죠. 힘들어 죽겠구만. 야 무슨 뭐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러브제일교회라고 하잖아요. 윤석열 윤러브 뭐 어쩌고저쩌고 어처구니가 없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나 법률 전문가 아닌데 이 바다 굴러먹은 지가 오래돼갖고 검사들 보면 한 버러지처럼 보입니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저는 아니에요. 그게 검찰이라고 하는 그 갑옷을 입고 있을 때 검사죠. 그렇죠.
제 친구 중에도 하나도 지금 김앤 가 있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친구 검사 출신인데요. 내가 걔를 안 좋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모범생이었다고 학교 다닐 때. 근데 변호사 되고 나서 노는 걸 한번 오랜만에 봤는데 그냥 양아치예요. 그러니까 검사라고 하는 물론 지금 현직 검사분들 중에 공판, 형사부 이런 데 계시는 분들 고생하는 거 합니다만 특수부는 쉽게 방해해서 지들끼리도 특수한 계층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갖고 예를 들면 증거 나올 때까지 털어. 오죽하면 내가 윤석열의 공약이 압색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특수부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 검찰권의 수사권이나 기소권 등을 빼지 않으면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왜? 그걸 임명하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놈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나는 뭐 깨끗한 검사였네. 그냥 모든 검사들, 그러니까 조금 돈 있는 부자들이나 이런 기업인들은 특수부 검사 하나 정도는 안고 간단 말이야. 그래야 아까 말한 것처럼 개천에서 욕 나갖고 내가 검사 소위 박봉이라고 하는데 지금 박봉도 아니지만 그 애들이 스폰서 갖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럼 자기는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삼부토건 꺼내서도 보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고 있어. 사실 공무원 조직에 특수가 붙어있는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공무원,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은 법과 원칙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특수라는 거는 그 법과 원칙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이야기해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재정 지원을 받아도 남들보다 더 많이 받는다든지 뭔가 행동을 할 때도 재량권이 훨씬 넘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붙을 수 있는 단어가 특수거든요. 근데 검찰이 인권의 최우선 보도가 돼야 된다는 검찰이 피의자를 수사하는데 특수라는 단어가 붙은 조직이 그걸 수사를 한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특수 콘돔도 아니고 윤러브닷컴 윤러브닷컴에서는 특수 콘돔 팔아요. 뭐 어처구니가 없어. 윤석열 그 멘트 아까 그 조국 장관 내 건에 관련해서도 잊어버렸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야 니들 수사하고 재판할 때 증거 조작한 거잖아. 그 조민 씨 친구한테도 지금 좀 전에 조국 장관 페이스북도 올라왔는데 사전 면담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묻는데 사전 면담이라고 적어 두었으니 문제 없다고 항변하고 사전 면담을 3시간 반 동안 뭐 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록에 사전 면담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검찰이 항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야. 수사는 이렇게 정말 역같이 해놓고는 검찰이라는 게 그렇잖아. 한명수 총리도 그렇고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유죄를 결정 지어놓고 한 수사인데 그래서 뭐가 나와. 그게 뭐가 됐든 나와가지고 그걸로 월검해가지고 지금 수사 재판 받게 만들어. 그게 정경심 교수고요. 근데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찌됐건 죄송하게 생각한다가 먼저인데 언론에다가 나 잊어버렸다.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조국 장관한테는 이해해달라고 유감 표명을 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조국 장관님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 역사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1970년대까지 있었던 그런 사건 우리가 아예 기억을 못하는 거고 2000년 들어와서 노무현 대통령님 때는 누구 하나 그걸 가지고 아프다고 소리도 못 냈어요. 한명숙 총리님에 와서야 정말로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뭔가 검찰의 수사에 뭔가 문제가 있고 사법부의 사법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자각하기 시작했고 조국 장관님에 이르러서야 검찰과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항변하면서 비판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게 시민사회로 넘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다행인 부분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정말 1970년대처럼 누가 당한지도 몰라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 뺄강이네. 저 사람 죽어야 돼. 하고 죽어서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그 사람들이 다시 생겨요. 끝없이 그 시민들이 결국은 사법 권한 그리고 경찰의 이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소 권한까지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거고 조국 장관님이 시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감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검사들 싸잡아서는 아니고 특수부검사들 일부는 그런 애들인 것 같아요. 출세욕이 목말라 있고 관종기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감히 우리를 그 정치 권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쉽게 표현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당했던 일이랑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윤석열의 생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정권 바뀌기만 해봐. 고소고발 들어오면 막 수사하겠다. 그렇죠. 이 감정을 갖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죠. 근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생각하니까 진짜로 윤노나물이란 말이 맞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왜 조국 장관을 막 팰 때 언론들이 조로남불 이런 표현 썼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누가 보다시피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은 공감력 하나 없는 자기 문제는 너무 관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의제가 있어서 제가 길게는 못 이야기하겠지만 SH 사장으로 내정된 사람 한번 보세요. 그냥 이게 윤로남불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들은 다 그래요. 다. 나는 괜찮아. 왜? 나는 특수계급이거든. 나는 개천에서 자라 나와서 용대 가지고 올라온 사람이야. 내가 뭘 갖는 건 괜찮아. 나는 용이니까. 네가 가져? 어디 감히? 네가 그걸 갖고 있으면서 감히 우리를 비판해? 너 내노남불이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보여줬잖아요. 검찰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어떤 조작도 다 하는 걸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하고 지금 당한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있고 그와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때렸다는 놈이 난 이제 검찰총장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기억도 안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더더욱 분노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들어가겠다는 미디어들한테 최고의 법적 조치를 내리겠다. 이것은 검찰의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누구 하나 되고 최고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 또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증하겠다고 하면 법적 조치를 이야기해버리고 지가 한 짓거리는요. 공권력의 힘을 비운 국가폭력이었어요. 그 완장이 떼어지고 나니까 겁나는 거예요. 겁 많은 강아지 새끼가 길거리 자기 동네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짖는 거예요. 자기한테 해코지 할까 봐. 그러니까 검사라고 하는 양면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걸 등에 졌을 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그게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겁나는 거예요. 진짜로 검증 들어오는 게. 네가 조국 장관 내 가족한테 했던 걸 생각을 한번 해봐. 만약에 조국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이 윤석열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털었다고 생각해봐요. 원래 그 유승범이 옛날에 나왔던 부당거래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서 그 검사 역할 유승범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말이야 겁이 많아서 검사가 된 사람이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단어에. 근데 그게 맞는 걸 거예요. 정말로 자기네들끼리 조직을 이루고 국가의 사법 권력을 자기네들이 독점함으로써 그 힘의 보호 아래에 놓여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했거든. 그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나와서 정말로 발가벗고 광야에 나와 있으려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정치력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이렇게 관대하고 이해력이 높아서 정치의 고수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에 판단이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오늘 입당을 했겠어. 얼마나 정치적 판단이 안 됐으면.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그거죠. 조폭이 문신 지우고 칼 뺏긴 다음에 지금 거기 대도 한복판에 서 있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 눈빛만 부딪히면 너 이러고 있는 거지. 최고의 법적 조치. 네. 법밖에 모르는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비열한 말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고 법치주의는 이명박 같은 그 입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렇죠. 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건 정치가 아니에요. 근데 그 법을 실제로 다스리는 자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그게 대한민국 사회의 법치주의 이야기고요. 법치주의 말하는 새끼들 주둥아리 확 찢어버려야 돼요.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요? 정치는 법치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게 그 공평성이 이명박이나 윤석열이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으면 그게 법치가 인정이 되는데요. 윤석열이 봤잖아요. 자기 가족과 측근들한테는 법이 영향을 안 미치잖아. 법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의 영향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국 가족한테는 과하게 법치를 적용하고
자기 가족한테는 법을 들이대지 않고 이 문제가 있었던 거고 삼부토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와서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자료는 출처가 어디냐? 검찰 니들 거였다고. 그럼 어떻게 말할 거냐고요. 지금 상황은 그런 거죠. 배우가 있다고 하겠죠. 배우가 있다고 이야기. 그리고 세상 정치 되게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배우가 있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음모론에 빠지기 쉬워요. 그 모든 건 저쪽이 뭔가 거대한 권력을 갖고 뭔가 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기문이 아니다 김문수과 같은데. 어쨌건 윤석열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요. 필드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